여기다가 번호 1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죠? 번호는 15라고 나와요. 그리고 결과를 잘 보시면 자, 이거 지워졌네. 자, 이 화살표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슬래시 n을 넣어보겠습니다. 위치 다르죠? 결과는 다른 거예요. 화살표가 바로 뒤에 나오냐 아니면 뭐 그 다음 줄에 나오냐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정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죠? %d라고 써줌으로써. 그리고 15는 실제로 정수니까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치환하는 게 가능하죠. 십진수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 십진수 정수가 아니라 뭐 소수 좀 넣고 실수, 여기 얘는 실수라고 해요. 실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는 %d죠. 그리고 나이를 뭐 대외적으로 나는 뭐 15.2살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 그리고 번호 자,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두 개면 두 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서식 지정자 자리에 알맞게 짝이 맞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수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두 번째 정수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갔어요. 맞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의도한 대로 출력을 해보자면 이렇게 순서는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t x 하고 x는 15 라고 했고, 변수라는 걸 배울 건데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방정식에서 미지수라는 거 배웠죠. 여기서 이 x를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미지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미지수라고 하기보다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x는 이제부터 15예요. 미지수 x가 있고 15로 정한 상태에서 20 대신에 여기다가 x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x라고 쓰면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25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x는 15로 취급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 2줄에서 8번 줄에서 x는 1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실행해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에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오류 났다고 하네요. printf 여기서 7번 줄 분명히 x는 있습니다. 그쵸? 근데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실행돼요. 그러면 printf가 먼저 실행되네요. 근데 얘를 실행할 때 x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생한 에러예요. undeclared identifier라고 나오잖아요. 선언되지 않은 뭐 식별자 뭐 이런 의미인데, 선언되지 않은이 중요해요. 여기서 printf를 실행할 때 x가 뭔지 모른다는 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x가 뭔지 알려주고서 그때 실행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x를 50이라고 해볼게요.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60 나오죠? 현재 x는 50이니까 미지수 x는 이제 변수라고 부를게요. 변수라고 부를 건데, 변수라는 내용은 뭐 다른 언어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C 언어의 경우는 변수가 더 특히 중요해요. 포인터로 이제 변수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수는 공간이라고 할게요. 변수는 공간. 실제로 이제 메모리 안에 공간으로 잡히고요. 그 공간의 이름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는 공간이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int x를 함으로써 공간을 만든 거고요. 변수는 이제 공간이라 그 공간의 이름을 x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줄의 의미는 그 공간의 이름이 x다 라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었는데 대신에 여기 앞에 int가 있죠? 이 공간 x라는 공간에는 int 정수만 받겠다는 겁니다. 정수. 이해되시죠? 이거는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 최상위법?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의 경우 이제 자료형 기입이 생략돼요. 자료형 표기가. 근데 이제 C 언어나 뭐 자바는 변수 앞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선언해야 돼요. 미리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를 넣을지 좀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순간 x는 정수가 아닌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뭐 이거를 정수만 넣겠다고 했는데 실수를 넣었으면 이제 범법이에요. 이렇게 한 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변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변수 선언할 당시에 여기다 int라고 이렇게 써주면 정수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정수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정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50.5를 넣었어요. 분명히 정수만 넣겠다고 했는데 실수를 넣었습니다. 실행해보면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건 사실 큰 문제예요. 왜냐면 뒤에 여기 0.55만큼 값이 사라졌잖아요. 손실. 자료형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수를 넣기로 했으면 정수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축소해서 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건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x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50을 넣고 출력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을 넣고 또 출력합니다. 그러면 여기엔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50, 10 나옵니다. 뭐 출력을 하는 건 두 번 하니까 두 줄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두 줄이 당연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 때문에 두 줄 나오는 겁니다. 50이랑 10이 나왔죠?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X라는 공간이 있죠? 변수는 이제 공간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공간으로 존재하는데 처음에 50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맞죠? 그런 다음에 출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X에다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출력했더니 10만 나왔죠? 원래 있던 50은 나중에 들어온 이 10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덮어쓰기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0이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 다른 값이 x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뒤론 쭉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x는 10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법칙 하나,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번째 출력문에서 출력하면 여기에 50이랑 10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규모 보이시죠? 이거 수학적 의미로는 동일하다, 뭐 같다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하다의 의미예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대입한다. 그래서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x는 10이라는 건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넣는다는 관점에서 얘네 둘이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